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이번에 2학기 동아시아사를 가르치게 된 송지혜 선생님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디딤 영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주제는 제국주의 침략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입니다. 이제 일제가 처음에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근대화를 이루게 되었고, 그 근대화를 이루게 되면서 유럽을 따라가자라는 제국주의 국가를 따라가자라는 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유럽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아시아 지역을 침략을 해서 식민지를 구축하자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국주의 국가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도 이제 아시아를 침략하게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건데, 이 동아시아사라는 과목 자체가 중국, 한국, 일본이 이렇게 서로 섞여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제 그 약간 연결상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먼저 한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선을 둘러싼 청일이 계속해서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청나라가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관여를 하다가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면서 견제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청과 일본이 각각 견제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먼저 이제 청 같은 경우는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한 후에 조선 내정에 계속해서 간섭하게 되죠. 그러면서 영향력을 확대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갑신정변을 지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군사력을 증강을 하면서 호시탐탐 청나라랑 이제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후 약 2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1894년. 한국사에서도 배웠을 겁니다. 전라도 고부, 지금은 정읍인데요. 이 지역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전라도 일대로 이 농민군들의 장악을 하게 되고요. 제폭구민과 보구관민을 내세우면서 이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구한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게 되면서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 정부가 동학 농민군을 어떻게 제어를 못하니까 또 청나라한테 SOS를 칩니다. 그러니까 청은 옳다구나 하고 왔는데요. 문제는 이 청나라가 이전에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조약을 맺게 됩니다. 일본과. 그 텐진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조선에서 먼 일 났을 때 한쪽이 군대를 파견하면 다른 한쪽한테도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파병했으니까 일본도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질세라 조선에 똑같이 파병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일본까지 들어온 걸 확인을 하니까 이건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농민군과 화해했으니까 니네 안 와도 돼 이렇게 했죠. 그치만 일본이 그걸 들을까요? 안 듣죠. 일본군이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청나라도 질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둘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터지게 되었고 우리나라 각지에서 이 청과 일본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일본을 얼른 물리치자.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재봉기를 일으켜요. 자, 그래서 이 동학농민군이 이제 서울로 진격을 하는데 그때 공주 우금치에서 만나게 되었고,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조선 정부군에 의해서 이 동학군이 패배를 하게 되었고, 전봉준도 체포를 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아쉽게도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청일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일본이 풍도 앞바다에서 청군함을 강제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청나라도 싸우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평양전투, 황해해전 등에서 청군이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은 그만큼 그동안 전쟁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청나라는 그에 반해서 전쟁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이 조선의 종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이 가질 수 있게 허용을 해줬고 또 중요한 점이 타이완하고 랴오동 반도를 일본에 할양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타이완 아시죠? 섬입니다. 섬. 그리고 랴오동 반도는 조선과 그 중국 사이에 있는 그 반도, 튀어나온 반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전쟁 배상금까지 지불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청일전쟁이 의미하는 바는 청 중심의 그 기존의 동아시아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청나라는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그 한 예가 한청 수호 통상조약 체결을 이후에 이 청일전쟁 이후에 하게 됩니다. 한청 수호 통상조약은 한국과 청나라가 뭐 대등한 관계다 뭐 그런 걸 나타내는 조약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청나라는 더 이상 조선을 넘볼 수 없게 되었고요. 반면에 일본은 그 타이완까지 보유하게 되면서 제국주의 국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일본이 승승장구하는 걸 멀리서 지켜보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위에 있는 추운 나라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는 일본이 슬슬 영향력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어요. 러시아가 그래도 나름대로 강한 나라인데 일본이 지금 치고 들어오려고 하네? 얘네 좀 밟아줘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일본이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랴오동 반도를 가지려고 했잖아요. 그걸 다시 반환하게끔 압력합니다. 압력을 넣습니다. 그 이유는 랴오동 반도를 가지게 되면 일본이 청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이 삼국 간섭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유럽의 강대국들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깨갱할 수밖에 없었고 랴오동 반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타이완은 그래도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대결 구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청과 일본의 대결 구도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청이 이제 아웃됐으니까 러시아와 일본의 대결 구도로 새롭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러일 전쟁까지 거치면서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 한국은 누가 가지게 되냐면 이제 일본이 가지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러일 전쟁 당시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을 하면서 한국 내에 있는 땅을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이후에 제1차 한일협약을 맺으면서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일본의 메가타와 그 다음에 스티븐스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고문으로 파견을 하면서 내정 간섭을 하였고 이후에는 을사조약까지 체결을 하면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국개몽 운동을 펼치면서 신민회와 같은 단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항일의병운동. 그러니까 우리 도초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일어서서 일본과 싸우려고 했었죠. 그리고 고종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하면서 이준, 이위종, 이상설과 같은 특사를 파견을 하면서 이 침략의 부당함을 알리고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시점에는 을사조약을 맺은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외교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왜 외교권을 쓰니 하면서 고종은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되었고 이어서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산을 시키면서 대한제국의 모든
수단을 다 빼가면서 대한제국의 국권이 1910년에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일 병합조약을 맺으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돼요. 한국은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일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본은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유럽의 그런 강대 국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제국주의화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신호탄으로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왕정복고를 하면서 기존의 막부 정치를 끝내게 되고요. 소수의 엘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근대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면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이후 류큐 오키나와 현을 강제로 편입을 하면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식민지를 이제 만들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제국주의화를 이루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청일전쟁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타이완을 할양받으면서 이제 또 한번 제국주의화로 이루게 됩니다. 타이완은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식민 통치를 받게 되는 거고요. 청일전쟁 이후에는 본격적인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러시아는 안돼, 일본 안돼 이러면서 대립을 하게 되죠. 당시 러시아는 삼국간섭 후에 청과 비밀리에 조약을 맺으면서 만주 철도 부설권을 가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리슌 다롄 지역까지 조차하는, 빌리는 권한까지 가져가고요. 조선의 칠러 정권을 수립하고 만주에 군대를 주둔하면서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했었죠. 이에 대해 일본은 제1차 영일동맹을